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부부의 어느 주말 밤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평범한 저녁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괜찮음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는데 당신만 혼자 속이 뒤집혔던 경험. 그래서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했던 순간.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해야 하나? 싶어서 억지로 참았던 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주말 부부로 살면서 서로를 더 배려하려 애썼던 사람이었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조심스럽게, 더 신경 써서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불안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썼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그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우가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성 친구들과 가볍게 밥 먹는 자리라고 했죠. 지연은 그래, 괜찮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부부니까 각자의 시간도 있어야 하고 친구 관계도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약속 시간 30분 전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성 친구들도 몇 명 온대. 비슷한 또래고 다 같이 조개탕 먹으러 간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처음 들었던 이야기와 다른 상황이었으니까요. 동성 친구들과의 편안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이성이 섞인 술자리로 바뀐 거였죠. 게다가 그걸 약속 직전에 알려주다니. 지연은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요즘 세상에 남녀가 같이 밥 먹는 게 뭐가 문제지? 혹시 내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건 아닐까? 그래서 참았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그래. 갔다 와. 하지만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우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둘 다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이미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상우는 나갔고 지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 상우를 못 믿어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지? 내가 질투가 심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이건 누구라도 불편해할 상황인 걸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불편함은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 그 감정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연은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전혀 집중할 수 없었죠. 계속해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우가 나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카톡 알림이 울렸죠. 지금 막 도착했어. 사람들이랑 인사하는 중.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지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재미있게 놀다 와. 그렇게 보내놓고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죠.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그냥 친구들이랑 밥 먹는 건데. 나도 친구들 만날 때 상우한테 일일이 보고 안 하잖아. 근데 왜 오늘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거지? 지연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9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술 한잔 하는 중. 분위기 좋네. 이번엔 짧은 답변만 보냈습니다. 그래.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다니. 이성들이랑 술 마시면서 분위기가 좋다고. 아니야, 그냥 친구들끼리 즐겁게 놀고 있다는 뜻이겠지. 내가 오해하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불편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를요. 문제는 이성과의 술자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남녀가 함께 어울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직장에서도 모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동성 친구들과의 약속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30분 전에 이성이 온다고 통보했다는 것. 만약 처음부터 오늘 남녀 섞여서 몇 명이 밥 먹는데 괜찮아? 라고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약속 시간이 임박해서 통보하듯 말한 건 지연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존중받지 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연은 항상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해? 누구 만나? 그건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었죠. 그리고 약속이 있다고 하면 언제나 흔쾌히 보내줬습니다.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 조심히 다녀와. 바랐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같은 존중을 받는 것. 자신이 불편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말해주는 것.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10시 반쯤 끝날 거야. 일찍 들어올게. 하지만 이미 10시가 훌쩍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매번 다른 사람의 메시지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건 아닐까? 혹시 사고라도 난 건?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밀려왔습니다. 10시 반에 끝난다고 했잖아. 그럼 적어도 연락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늦어진다고 한마디라도 해주면 내가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지 않을 텐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배려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였죠. 11시 10분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배경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래방 반주 소리였죠. 지금 어디야? 아, 지금? 노래방이야. 2차 왔어. 그 순간 주인공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차? 10시 반에 끝난다면서요? 일찍 들어온다면서요? 2차 간다고 말 안 했잖아.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응? 아,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다들 조금만 더 놀자고 해서. 금방 끝날 것 같아.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이게 뭐가 문제냐는 듯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슬펐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경 쓰이는데 상대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구나. 지연이 원했던 건 상우를 통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죠.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 보내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마디면 됐습니다. 2차 가도 돼?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괜찮아? 그 한마디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아니면 솔직하게 사실 나는 불편해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동한 것. 그게 지연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배려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화면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주말 부부로 살면서 쌓아온 믿음이, 배려가, 존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죠. 계속해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12시 20분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지만 완전히 만취한 건 아니었죠.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우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지연을 봤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듯 했죠.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오늘 나 정말 불편했어. 불편? 뭐가? 처음에는 동성 친구들이랑 밥 먹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 근데 갑자기 30분 전에 이성도 온다고 하면 나는 당황스러웠어. 그게 뭐가 문제야? 친구들인데. 그냥 다 같이 밥 먹은 거잖아. 문제는 그게 아니야. 문제는 내가 나한테 미리 말 안 해준 거야. 약속 바로 직전에 통보하듯이 말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 그냥 참고 보내줘야 하는 거야? 그럼 너한테 허락받고 가야 했어? 허락이 아니야. 나는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닌지,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을 다 했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정말 미안해. 나는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다 보니까. 그게 바로 문제야. 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 주말 부부니까 더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평일에는 못 보니까 주말에라도 서로를 더 챙기고 더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나는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 우리가 주말 부부라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나도 반성해. 어쩌면 나는 너무 참고만 있었던 것 같아. 불편한데도 이 정도는 괜찮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갔어.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젯밤에 폭발한 거고. 앞으로는 불편하면 바로 말해줘. 나는 내가 참고 있는지도 몰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로를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하면서. 좋아. 근데 이건 약속해줘. 앞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한테도 물어봐줘.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응, 약속할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약속이 있을 때마다 미리 알렸습니다. 오늘 직장 동료들이랑 저녁 먹는데 남자 둘, 여자 둘이야. 8시쯤 시작해서 10시쯤 끝날 것 같아. 괜찮아? 응, 괜찮아. 재미있게 놀다 와. 조심하고. 때로는 지연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불편해. 이성이 많은 자리라서 그런가 봐. 그래도 가도 돼. 다만 너무 늦지는 말아줘. 알겠어. 그럼 일찍 나올게. 이 차는 안 갈게.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다 보니 오히려 불편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통제가 아니라 소통이었다는 것을요. 배우자를 못 만나게 하는 게 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답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상우가 말했습니다. 나 오늘 대학 동창들 만나는데 이성도 몇 명 있어. 근데 너 불편하면 안 가도 돼. 괜찮아. 대학 동창이면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 다만 연락은 자주 해줘. 그럼 나도 안심하고 있을 수 있어. 응, 그렇게 할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예전 같았으면 불안하고 초조했을 텐데 지금은 괜찮네. 왜일까요? 상우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더 배려하고 더 존중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자신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됐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건가? 하지만 여러분, 당신이 불편하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감정입니다. 누군가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당신의 감정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상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불편함을 존중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누가 맞고 틀리냐가 아니라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느냐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나는 이게 불편해라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상대가 그 감정을 무시한다면 더 강하게 말하세요. 내 감정은 존중받아야 해.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니까요. 당신은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